지금 사실 국민의힘 친한 친윤이 굉장히 대동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바로 공천 개입 의혹이 있던 2022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다. 이게 오늘 이철규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박정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2024년 총선 때 한동훈 대표는 모든 요구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2022년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한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칠불사의 모임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칠불사의 밤은 좀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 2월 29일 날 그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과 김영선 그리고 천하람과 이준석 이 네 사람이 만나서 김영선 의원이 그 공천 김 여사로부터 그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하면은 뭐 그 당의 1번을 주겠다.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주장이 상대편이 나한테 그 주장을 했다.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새벽에 달밤에 천하람 의원과 천하람 그때 후보와 이준석 그 대표가 홍매화를 심는 뭐 그 어떻게 보면 기행 같은 것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오늘 이제 그 우리 유재화 그 위원장이 여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이준석 한동훈 대표가 최고회의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소수당은 여당 정치인과 폭로를 미끼로 공천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뭐 이건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막 페이스북에다 줄줄이 뭐 원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거의 막말 비슷하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재하 위원장이 아무리 초조하고 급해도 그렇지 남의 당대표에게 네가 뭐냐 하면서 칠불사에 도대체 왜 갔느냐 그거하고 두 번째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거부됐다는데 왜 그 다음날 명태균 씨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했느냐. 저도 그거는 잘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그 무엇이 옳고 그러냐가 아니고 왁구라는 일본 표현을 쓰면서 왁구가 약해. 그거를 폭로하면 한동훈이가 그걸 거부했다는 사실만 부각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목표가 뭐냐. 이 거래의 목표가 이 거래를 폭로를 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도 양쪽으로 다 잡을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발을 뺀 거냐. 그러니까 아주 음험한 정치 공작을 지금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뭐냐,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그리고 본인의 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얼마나 개입을 했던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당 대표에 대해서 니니 뭐 이런 막말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당을 나가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을 단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요. 명태균 씨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 의원이 아예 관계는 없겠으나 국민의힘은 그럴 거예요. 이거를 용산으로만 국한을 시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들이 부각되니 이 시선을 이준석 의원으로 좀 돌리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안에서는요. 근데 이준석 의원 자체 물론 22년도에 당대표라면서 여러 가지 선거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겠으나 본인이 하는 말들은 본인도 당선인 신분이었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에 대해서는 실권이 그쪽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공천기에 김건희 여사가 뭐 많은 힘을 가지고 개입했다라는 대화들을 나눴었고요. 그게 이제 주장이긴 하나 결국엔 저는 이준석 의원의 어떤 지금 현재 명태균 씨 부분에 대한 책임 이건 아주 저는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을 편들 이유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이준석 의원을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는 보다는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가 엮이지 않았으면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용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당무 개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밝힌 뒤에 거기에 이준석 당시 대표의 책임까지 같이 해서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먼저지. 이건 뭐 책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공천 뭐 얘기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고, 명태균 사건 터지자마자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거 알려주십시오 저 진상을,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할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나흘 동안 그렇게 아무 일 없다고 그러든지 이렇게 터졌으니 알아서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해 하십시오라고 입을 침묵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운영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흘 만에 이제 침묵을 깨고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명태균 부분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하고 비서실 쇄신을 하고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원균 혹은 잘해봤자 브루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시저가 누구예요? 여기서 브루투스가 칼을 꽂은 시저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시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난 그 맥락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좀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건 국회의장 모시고 해외 출장 다녀오는 일정 떠나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국민의힘에서 원균 팀과 선조 팀이 힘을 합쳐서 모든 게 이준석 탓이라고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의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이 당으로 옮겨갔나 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그 이전 책임자들한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한동훈 대표는 그때 당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논점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뛰면서 내가 피해자다, 내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나는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거기다 거론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논점 이탈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원균 얘기를 했을 때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을 밝혀라. 포결 때 사람 모으는지 보자.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남은 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특검은요라는 국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은 반대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낸 특검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낸 특검은 본인들이 특검안을 발의하고서 특검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개나 되는 항목에 대해서 주저리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무런 혐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보도한 줄 난 걸로도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특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분명히 반대해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 당 반대합니다, 특검. 그러니까요. 왜 공색하게 반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궁색하지 최소한 않아요? 민주당의 특검을 비판을 하려면 본인들이 할 역할은 하면서 비판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의원이 없습니까? 머리가 없습니까? 특검을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세요. 자꾸 말로만 국민의 눈높이, 민심이 올라탄다. 말로만 올라타면 뭐 할 겁니까? 특검이라는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는 이 정도가 독서장도 없고 반헌법적이도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발의한 특검을 저희는 관철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비판적인 특검을 추진하겠냐? 나는 물음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민주당은요, 그 특검을 벌써 3번이나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라는 그런 장외 집회까지 했어요. 190 거의 진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특검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장외 투쟁을 하고, 근데 그게 또 안 먹히면 그중에서 일부만 빼서 발췌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 진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하겠다면 본인들의 특검을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야 여당과 그럼 진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안을 논의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장외 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특검도 올리고 그중에 일부는 또 발췌 특검 합시다라고 그냥 운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왜 너희들은 특검에 동참 안 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논의를 하려면 뭐를 가지고 와야 논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져온 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물어보죠. 그럼 뭘 가지고 올 거예요? 하는데 없어요.
그냥 특검은 당론으로 반대다. 그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한 게 국민의힘인 것 같고 용산의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다. 그다음에 3번의 특검을 냈다. 이 3번의 특검은 대통령의 2번의 거부권에 이어서 3번의 특검에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정말 이해 안 되는 무혐의. 이런 것들이 결국엔 특검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오늘 날 추워졌습니다. 나가고 싶은 야당 없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에서는요. 좀 제발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롱패딩은 사주지 못할 망정. 특검 안 내면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3번째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 통과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요. 이것도 나중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제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실 해명과는 달리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고 공적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명 씨의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검찰이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어제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이제 부친 묘소에 묻은 게 아니라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도 넘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첫 압수수색 있기 엿새 전에 상자를 처남 사무실에 가서 건넸는데 그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처남이 검찰에서 휴대전화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딘가 숨겨져 있겠죠, 뭐. 그게 생명줄인데 그걸 버리겠습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계속 거래도 해야 되고 협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뭐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버렸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없다, 묘소에 버렸다, 누구 줬다, 뭐 어디 있으니까 또 가져오겠다, 뭐 이걸 폭로해야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분명한 거는 어디 있을 것이다. 어디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얘기한 대로 뭐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도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에 의해서.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보면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긴급체포 조사받다가 긴급체포돼서 그냥 바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그거 잘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공황 상태 비슷한 심리적인 상황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여기 지르고 저기 지르고 이러는 모양새인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실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뭐 모든 사람이 야권을 비롯해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진실은 그냥 밝혀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의 협상 카드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협상 카드가. 그렇죠. 휴대전화에 있는 파일이 결국에는 본인이 살 수 있는 협상 카드였는데 우리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3자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녹음된 사실은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대통령의 육성 파일 같은 것들을 보면 본인이 이거는 어떤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김이 새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참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메시지 자체는 나 살고 싶어,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구속 안 되게 해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대통령 부부에게 거의 반협박식으로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그 파일의 어떤 유효성이 다 떨어져 버렸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SNS를 보면 민주당한테 또 욕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사기꾼들이다. 너희들은 김건희 여사의 음성 녹취 파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용산한테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의 뭐 행위들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혼란한 상태 같다. 아마 법적 잣대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MBC 단독 보도가 조금 전 나온 게 이제 금요일 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명태균 씨는 사실 이제 언론에 나 구속되면 증거들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정말 구속이 되면 다 깔까요? 못할 거요. 대개의 경우 뭐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구속되고 나서 그걸 깐다고 해서 자기의 범죄 혐의가 줄어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는 순간에 그 아무런 조력도 해줄 수 없잖아요. 누구도 조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때가 늦었고 사실 그게 힘을 발휘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까든 안 까든 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복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구속됐으니까 너도 망가져봐 라고 하면서 깔 수는 있겠죠. 중요한 사안들은 공개가 된 거예요. 대통령 육성이 가장 파괴력이 크고요. 두 번째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겠죠. 우리가 텍스트로만 봤던 부분들이 육성으로 나올 때는 뭐가 나머지 이제 텍스트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공적 영역에서 뭐 산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다른 인사 부분에 대한 녹취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딜을 할 수 있겠으나 명태균 씨가 구속이 돼버린 마당에 그걸 공개하면 이제 재판이란 걸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지현 최고위원이 어제 건수표에 뉴스 하이킹 나와서 민주당이 검사들 한다고 했는데 창원지검 검사들 탄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수사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 아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같은 날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부르고 또 부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선거법 위반 수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긴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인신과 관련된 것을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만약에 불법적 혐의가 있어서 몇 달 내로 그거 수사를 해서 두 분이 다 무슨 사법 처리를 받았으면 이런 일 터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뭐 이런 뭐랄까 그 푸념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글쎄, 하여튼 뭐 창원지검에서 그 국감에 나와서는 뭐 발이 닳도록 뭐 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지켜봐야죠. 근데 엉터리로 검찰이 수사하는 거 한동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4년째 묵혀 있다가 주가 조작이 무혐의라는 것을 4시간 동안 설명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엉터리잖아요. 그냥 창원지검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검찰다워지는 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소원하지 않냐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 정권에 저도 검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냐라는 건 좀 이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를 들면 이성윤 씨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뭐 엄정한 공정한 법적 집행을 했다고 평가를 받느냐 아니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면 뭐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그럼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거는 검찰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의 성격의 문제예요. 사실은 권력은 끊임없이 검찰을 칼로서 정권을 잡으면 그걸로 행사하려고 했었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론은 자기의 스피커로 그리고 검찰은 자기의 칼로 모든 정권은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그 두 가지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항상 그걸 이용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역대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욕하기도 어려운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창원지검이 초기에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가지고 뭉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사팀 저희가 사실 어제도 이거 7명이다. 파견 검사 다 합쳐서 7명인데 지금 명예훼손 수사가 10명인데 여기 7명인 거 너무 좀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걸 들었는지 지금 3-4명 뭐 추가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정말 이게 늘 패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패턴이 있고요. 국정도 그렇고 뒷북을 쳐요. 그러니까 꼭 뭔가 처음부터 잘하면 좋은데 뒷수습을 하는데 뒷수습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측면인데 창원지검도 수사과에 검사도 없는 이 수사부서에다가 던져놨다가 이게 하나씩 드러나고 대통령 육성 파일이 나오니 뒤늦게서 부랴부랴 7명에서 충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그런 창원지검의 이런 행태들은 당연히 엉터리라는 말을 들어도 싸고요. 근데 중요한 거 저는 창원지검의 수사검사의 충원은 결국에는 대통령 7일날 메시지에도 분명히 이 영향을 미쳤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명태균 씨는 정치 브로커고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물론 이 부분이 검찰 수사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뭐 분명히 질 것이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 뻔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찬원지검을 수사를 강화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걸 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견한 거예요. 자, 이 파견의 저간에는 그런 게 그럼요. 보인다. 예, 유체이탈화법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근데 저는 뭐 분명히 명태균 씨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대통령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기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했어요. 유죄 판결 났잖아요. 조국 민정수석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탄핵 곱하기 지금 현재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면 이거는 완전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체를 동원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동원해서 인도 타지마할 묘에 가고 마치 무슨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앞에 서서 걸어가고 뭐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김건희 여사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지만 그걸 비판하시는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제발 타산지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부 탓하기 전에 전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잘 보고 계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성장하는 어떤 인격체들의 발언 아닐까요? 근데 당신들도 그러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 수사를 받으시면 돼요. 최소한 송철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아직 1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최소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뭔가 이게 맞냐 틀리냐에 조차도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이제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TV 생중계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 대표는 당당히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던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렇게 주장하셨었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다 생중계하라고 요구하셨었잖습니까? 떳떳하면 생중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생중계되는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이 왜 죄가 없는지를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는 또 본인도 완벽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본인도 변호사시잖아요. 말 잘하시니까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앞에서 본인이 왜 정권이 자기를 이렇게 때려잡고 있는지 왜 자기가 무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공짜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꼭 생중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이 문제는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 같고요. 이재명 대표를 너무 대통령급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예요. 의전서열이 여당 대표보다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인가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 국민의힘은 아직 마음속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한두 번 얘기하지 계속 정치 공세로 왜 생중계 안 받아? 그랬었잖아.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요. 전직 대통령은 권력 서열에 있지도 않은 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거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어떤 그쪽에서 얘기하는 적폐라고 얘기하는 분들 양승태 대법원장 무슨 다른 기무사에 있는 분들 모두 다 공개를 하라고 주장하셨었잖아요. 그분들은 권력 서열이 높아서 그걸 주장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